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 거래를 처음 잡는 분이 길을 잃지 않게 5가지 핵심만 뽑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수업입니다. 끝나면 머릿속이 한 줄로 정돈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목표는 단순합니다. 보는 즉시 따라하고 다음날 차트를 켰을 때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말은 쉽게, 흐름은 단단하게 잡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 따라하는 법을 보여드립니다. 회원 가입부터 화면 구성, 주문 넣는 감각까지 처음 버튼 누르는 손을 제가 옆에서 잡아드리는 느낌으로요. 거래는 어려운 용어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창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체결이 됐는지 확인하는 법까지 따라만 해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법, 소문이 아니라 구조를 꺼내서 설명드릴게요. 그 방식의 핵심은 길게 끌지 않고 짧게 치고 빠지는 리듬입니다. 크게 맞추려다 넘어지지 말고 작은 움직임을 여러 번 쌓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를 오래 해본 분은 압니다. 차트가 아니라 수수료가 내 계좌를 갉아먹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걸요.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는 출혈입니다. 같은 승률이어도 수수료가 낮으면 숨이 길어지고 수수료가 높으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입니다. AI는 내 대신 돈을 벌어주는 마술사가 아니라 내 판단을 빨리 정리해주는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 거래량, 추세 같은 재료를 AI로 정리해두면 사람 손으로 뒤적일 때보다 훨씬 빠르게 매매 시나리오가 잡힙니다. 그 흐름을 영상에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연습장에 내 돈을 붓지 않고도 시장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 받는 가입 링크를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다가 바로 실행하고 싶어질 때 고정 댓글이 지름길입니다. 현실적으로 $100로 곧장 10억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이해한 뒤 방향이 맞으면 몇백만 원을 만들 가능성도 열립니다. 자,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로 답하겠습니다. 같은 10년이라도 어떤 자산에 앉혔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지금 그 1,000만 원은 어디까지 걸어갔을까요? 주식부터 보죠.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상승했다면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담았을 때 2026년엔 약 2,660만 원 정도가 도가됩니다. 금은 더 묵직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 그 가치는 약 5,2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부동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1,0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쉽게 지우기 어렵습니다. 무섭게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이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코인은 방향이 한쪽만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올라타고 내릴 때는 숏으로 내려가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상승장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코인을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늘 뜨겁고 늘 시끄럽고 늘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기능이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큰 금액을 굴리는 느낌을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증거금으로 잡고 레버리지를 쓰면 100배라면 5천만 원 규모까지 운용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큰 자금이 없을수록 레버리지는 성장을 빠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물론 30억 이상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필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은 거래소 선택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거래소에 따라 수수료, 레버리지, 언어 지원, 입출금 편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레버리지, 수수료, 세금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 포지션으로 바뀌는 순간 시선이 해외로 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늘어나니 수수료는 곧 승률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이가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비교한 뒤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면 그 정리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잔인한지 계산으로 때려 박아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치면 단타는 시작부터 체력이 깎입니다.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보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 한 번이 곧 22만 원의 통행료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수수료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쓰는 게 사실상 필수입니다. 거래소 비교는 감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5가지 기준만 봅니다. 수수료,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즉 보유한 돈보다 더 크게 베팅 가능한 범위,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소면 0.01%, 바이비트는 0.01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초보일수록 생명줄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도 체크하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1% 움직임도 배수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현실의 장벽입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직접 원화 입출금이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로 $100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넣어뒀습니다. 이름만 던지고 끝내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매 타이밍, 즉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파도가 크기 때문에 발을 디디는 순간이 맞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원리는 단순합니다. 롱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건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에 있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며 올라가는 모습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흐름에는 이유가 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자주 언급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롱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꼭 보세요.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의 신뢰도가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보고 롱을 고려합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려는 힘보다 내려가려는 힘이 더 크다는 뜻이니까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데드크로스를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의 근거로 사용되곤 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연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을 누를 수 있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쓰면 지금이 과열인지 공포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좋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단일 신호로 결론 내리기보다 추세와 거래량과 지표를 함께 겹쳐보면 롱과 숏의 타이밍이 더 또렷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모였을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분명할 때 잡는 겁니다. 감으로 찍는 습관을 버리고 근거를 쌓는 습관을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남는 건 실행입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거래소 선택을 끝낸 뒤 롱과 숏의 근거를 세우는 루틴만 반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정리해뒀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헤매지 않도록 제가 길을 다 깔아놨습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댓글로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았는지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거래소 선택, 수수료, 레버리지, 롱숏 타이밍, 지표 해석까지 초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만 뽑아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의 정리 링크는 영상 내용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것과 $100로 연습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초반에 체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를 한 번만 정리하고 나면 내일 차트를 볼 때부터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